330 오네어 시간, 오늘은 증권부 이정현 기자와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정현입니다. 네, 이렇게 사람에 대한 평가가 참 손바닥 뒤집듯 확확 바뀌는구나를 느끼는 요즘이에요. 주식시장을 바라봐도 그렇고 기업을 바라봐도 그러는데, 유독 어떤 기업이냐면요, 이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 주가 약세가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뭐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. 뭐 네. 유명 방송이자 외식 사업가죠. 백종원 대표가 좀 최근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면서 뭐 더본코리아 주가가 거의 뭐 반등 없이 하락하는 약간 보여드릴까요? 저 우리 화면으로 띄워드릴까요? 네, 말씀 해주세요. 네. 네, 그래서 뭐 오늘 29,000원대를 회복하긴 했네요. 근데 뭐 며칠 전에 28,000원대까지 네. 하락하면서 뭐 신저가 기록했는데요. 뭐 상장 직후에 아마 6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, 그때랑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뭐 투자자들의 손실도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?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아무래도 오너인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언론이나 네.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게 아마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뭐 있었죠? 그 논란들이 요새 하도 많아가지고 네. 어제도 뭐 나온 것 같고. 저도 뭐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뭐 처음에는 뭐 백햄 판매과 관련 논란으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, 그 이후에는 뭐 농지법, 뭐 중국산으로 뭐 원산지 표기를 위반했다부터 뭐 농지법을 위반했다,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겹치면서 막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지금 회사 측에서 저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는데 신통치 않아요? 네, 신통치 않고 뭐 계속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그 백종원 대표는 사실 여론인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 IPO 할 때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, 그렇죠? 네네. 네. 뭐 더본코리아는 작년 11월 6일에 상장했는데요. 네. 당시 뭐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를 아주 그냥 톡톡히 봤죠. 그리고 그때 상장 직전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흑백 요리사라고 넷플릭스 시리즈가 있었잖아요. 그게 큰 히트를 치면서 백 대표의 인지도도 상승하고, 그와 더불어 더본코리아도 좀 더본코리아 IPO도 주목받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, 근데 그게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백 대표의 뭐 높은 인지도가 이제 좀 주가의 발목을 잡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오히려. 네. 근데 실적도 안 좋아요? 아니 뭐 실적은 사실 저도 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소개해 주세요, 자세히. 저도 봤는데 더본코리아가 지난해 매출액이 4,643억,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60억인데요. 네. 뭐 일단 매출액은 그러니까 전년 대비 13% 늘었고,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0% 정도 증가했고요.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316억 원인데 이것도 전년 대비 한 51% 정도 증가했거든요. 네. 뭐 가맹 사업이랑 그다음에 유통 사업부의 매출이 증가하고, 그다음에 운영 효율도 증가하고, 그다음에 신사업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라고 하는데 뭐 실적만 놓고 봐서는 이거는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든 숫자죠. 네. 작년 말에 상장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한 개 분기 정도이고, 뭐 연간 기준으로 보니까 상장 이후에는 뭐 사실 우리가 실적을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실적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실적이 주가 반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. 이게 아무래도 더본코리아가 그 소비재 기업인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요. 뭐 대중을 상대로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기업 이미지가 나빠지면 뭐 향후에 뭐 매출이 떨어지거나 뭐 어떤 이렇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약간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뭐 소비재 기업은 뭐 대체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평판이 뭐 실적에 직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,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군요. 이렇게 여러 논란들이 좀 불거지면서, 야 이거 IPO 너무 뻥튀기해서 상장했던 거 아니야? 네. 이런
뻥튀기에서 기업 공개했던 거 아니야? 이런 좀 얘기도 많이 듣나 봐요. 이게 아무래도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뭐 지금 어쨌든 공모가보다 지금 주가가 더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 IPO 과정에서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좀 고평가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 같은데요. 근데 사실 뭐 비슷한 논란은 IPO 할 때도 있었거든요. 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. 지금 가맹 사업 매출이 한 85% 정도가 되는데 그때 당시 기업 가치 산정을 할 때 뭐 식품 가공 및 유통 기업으로 진행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비교 기업으로 나온 게 CJ 시푸드, 대상, 풀무원 그리고 신세계 푸드였습니다. 이게 뭐 아무래도 이 기업들은 프랜차이즈 사업보다는 뭐 식품 가공이나 뭐 유통 이쪽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더본코리아와 비교하는 게 맞나 약간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본코리아와 좀 사업 구조가 좀 비슷한 그 교촌치킨 하는 교촌 F&B는 비교 기업에서 제외되고 약간 이런 과정, 오히려?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뭐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나? 약간 그런 게 있었고요. 충분히 그리고 그 피어 그룹도 그렇게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, 그러니까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또 선정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시했던 뭐 가맹 사업 성장 가능성도 조금 뭐 고평가된 게 좀 불려진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. 그 당시 그 증권신고서 기준으로 더본코리아가 운영 중인 브랜드,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25개거든요. 25개 중에 지난해 상반기에 점포 수가 순증한 경우가 백다방, 그리고 홍콩 반점, 제순식당, 역전우동, 다음에 백보이 피자 이 정도 뿐이고 나머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다 점포 수가 감소하거나 약간 좀 그런 상황이더라고. 뭐 잘 알려진 그 뭐죠? 그 연논의 볼카츠 매장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점포 수가 백다방이 워낙에 많아서 이게 더본코리아가 커피 기업이 아니냐,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이 아니냐,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는데 약간 뭐 이런 과정에서 그런 말들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다시 끄집어내지고 다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상장할 때 이제 보통 기업 설명회 가지잖아요. 그때 이제 영상으로 저는 사실 좀 봤었는데 그때 막 질문이 어쨌든 백 대표한테 막 몰아졌을 테잖아요. 그 백종원의 뭐 오너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? 그때 이미 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그대로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 당시 좀 어땠죠? 혹시 기억하시죠? 그 당시에도 기자들이 그 비슷한 우려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백 대표한테 그때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. 그래서 뭐 오너리스트가 뭐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백 대표가 본인은 뭐 미디어에 노출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. 그리고 뭐 믿어라. 이 나이에 뭐 내가 무슨 사고를 치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뭐 항변 아니 항변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뭐 공교롭게도 뭐 상장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지금 본인을 중심으로 한 논란이 좀 커지면서 기업 가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. 참 이거 투자하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 백종원 대표 이름 보고 그러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뛰어드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어쩔지 모르겠네요. 어떻게 좀 반등할 여지가 있을까요? 주가 우리가 알 수는 그거는 감히 제가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뭐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시했던 공모 희망 밴드가 23,000원에서 28,000원이었거든요. 현재 주가로 보시면 뭐 당시 희망 밴드 상단 수준까지 좀 내려온 건데 뭐 어쨌든 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면서 어쨌든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부담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뭐 오너리스크가 불거지긴 했으나 종목 자체의 펀더멘털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거든요. 뭐 그 어떤 대외 이미지가 조금 흔들리면서 매출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지만 뭐 종목 자체 펀더멘털은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더본리스크 상장할 때 증권가에서 주목을 했던 게
어쨌든 뭐 해외에서 한식 인기가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더본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뭐 해외 글로벌 시장 진출했을 때 뭐 확장 가능성이 있다,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 부분은 뭐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좋은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선배가 사실 이달 초에 약간 쓰신 기사가 그 기사 한 건으로 몇십만 명이 보셨다고 네. 제가 알고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이런 셀럽 IPO가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문제가 생기면 또 그만큼 또 타격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. 근데 지금 백종원 대표 말고 또 다른 이런 셀럽 IPO 사례가 있나 보죠? 뭐 홍진영 화장품 회사. 그거 상장할 수 있어요? 그거 근데 이미 작년 얘기 나올 때도 막 좀 회사 건실하지 않다고 그랬던 일단 회사 같은데? 규모가 워낙에 작아서 물론 뭐 기업은 뭐 계속 성장을 목표로 하고 뭐 계속 성장 주의겠지만 지금 알려진 거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매출액이 한 6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임직원 수도 10명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상장이 될 수 있을까? 그리고 최근에 IPO 관련해서 지금 금융 당국이 조금 좀 허들을 좀 높이고 있는 추세거든요. 그래 근데 이 과연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?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조영구 씨가 전무이사이자 전무이사로 있는 영국 크린이 그 스펙 합병 통해서 상장을 추진했는데 최근에 무산됐었거든요. 약간 이런 흐름 자체가 조금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뭐 오늘 우리 이정희 기자가 살펴주신 것처럼 뭐 더본코리아도 마찬가지지만 뭐 셀럽 좋죠. 그런데 요 하나에만 기대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투자를 할 때 그 하나만 바라볼 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주가 반등에도 할 수 있을까요?로 여쭤봤을 때 답변 주신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의 성장 가능성 결국에는 이런 본질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오늘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또 우리 더본코리아 이제 주가 흐름 전망까지 이정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